당신의 비밀, 누군가에게는 가십거리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털어놓은 속마음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인간관계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랜 친구조차도 신뢰를 저버리고 수다스럽거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불편함을 안기기도 합니다. 관계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감정적 소모는 물론 관계 자체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독이 되는 입이 가벼운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는 손절이 필요한 신호 5가지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독이 되는 입 가벼운 사람, 관계를 돌아보고 손절이 필요한 신호 5가지. 첫 번째, 친구의 대화가 항상 자랑으로 끝난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자신의 자랑으로 바꿔버린다면 그 관계에서 감정적인 연결고리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38세 은영씨의 경우 딸아이와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도 잘하지 않고 공부 문제로도 자주 다투게 된 상황을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잠시 은영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했지만 이내 자신의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힘들었겠다. 근데 우리 딸은 어제 영어 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았어. 사춘기인데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더라. 은영씨는 자신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기보다 대화를 자신의 자랑으로 바꿔버리는 지연에게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의 이야기를 왜곡하지 않고 그 감정 속에 잠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랑으로 대화를 이끄는 친구는 감정적 연결보다 자신의 성취를 강조하며 관계의 평등성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관계는 당신에게 지속적인 감정적 소모를 유발시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실수를 농담 삼아 떠벌린다. 우리는 종종 소소한 실수를 유머로 공유하지만 이를 남용하면 관계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45세 정숙 씨는 최근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다 설탕 대신 소금을 넣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친한 친구들에게만 재미로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네 카페에서 열린 모임에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정수가 지난번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너는 뭐만 하면 뭔가 하나씩 빼먹는 게 진짜 매력적이야. 모두가 웃었지만 정숙 씨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농담처럼 가볍게 친한 친구한테 말한 이야기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유머는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가벼운 웃음을 유발할 때 관계를 강화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농담으로 삼는 것은 자존감을 훼손하고 관계의 상호 존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조롱의 소재로 사용하는 친구는 공감 능력이 낮거나 타인의 약점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경계를 침범한다. 선의처럼 보이는 행동이 사실은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지연 씨는 동료에게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으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상사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료가 지연 씨를 위해 조언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상사에게 이 내용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이 일로 동료에게 화를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 힘들까봐 도와주려고 얘기한 건데 이렇게 화낼 일이야?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건강한 관계는 상대의 자율성과 경계를 존중할 때 형성된다고 강조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은 관계의 불평등을 은폐하고 상대의 의사를 무시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본질적으로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결국 관계의 피로도를 높이게 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친구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30세 선미 씨는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퍼뜨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어. 그냥 재미로 한 말이잖아. 그걸 가지고 뭘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았고 선미 씨는 점점 더 실망감을 느끼며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 해리엇 러너는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갈등의 원인을 직면하지 않으며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행동은 회피 성향이나 자기 방어 기제가 강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에게 반복적인 좌절감을 안기고 관계의 건강성을 저해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친구들의 사생활을 자주 떠벌리고 다닌다. 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떠벌린다면 이는 당신에게도 신뢰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50대 영숙 씨는 한 친구가 다른 친구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주 언니 알지?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서 요즘 둘이 주구장창 싸움만 한다고 하더라. 남편이 그렇게 돈 잘 번다고 하더니 쯔쯔. 영숙 씨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은주 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럼 내 비밀도 이렇게 다 퍼질 가능성이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학자 스테판 로빈스는 뒷담화는 관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설명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쉽게 퍼뜨리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경계의식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호기심과 과시욕을 충족시키려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친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비밀 역시 언제든 가십의 소재가 될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입이 가볍고 경계의 선을 넘는 친구와의 관계는 감정적인 소모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엘리노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 없다. 관계에서 불편한 신호를 알아차리고 필요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 자신을 존중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